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공모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와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영장 청구 전까지 김 전 장관을 3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함께 김 전 장관이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수괴 혐의 대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 즉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검찰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수사의 칼날이 점점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30여 분 만에 승인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했습니까? 네. 정상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이번 사태를 설계하고 총지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격으로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출국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상설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4번째 재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또다시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 혹시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전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승려기관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오늘,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민주당 1명, 비교섭 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무산되더라도 당초 계획에 따라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밤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한 작가는 이어지는 연회에서 수상 소감도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MBC가 오늘 밤 시상식을 생중계해드립니다. 스톡홀름 현지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기둥을 감싼 환한 조명과 노벨상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 오늘 밤 이곳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2024 노벨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노벨 기일에 맞춰 열리는 시상식은 노벨상을 상징하는 푸른 카펫이 깔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 순으로 수상은 진행되고 한강 작가는 네 번째 순서로 호명됩니다. 수상자의 모국어로 이름 등을 부르는 게 관례인 만큼 한국어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수상자들이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브 16세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으면 약 1시간에 걸친 시상식은 끝이 납니다. 연회는 스톡홀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지고 수상자들은 여기서 소감 발표를 합니다.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를 소개할 예정인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 엘렌 메소는 MBC와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미래를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강인함과 탁월함도 갖췄다고 했습니다. As I said earlier, very painful things and describe them in a simple way that everyone can relate to. 계엄 사태로 빚어진 혼란의 한국 사회에 문학이 힘이 될 수 있음도 내비쳤습니다. But as I said, the writer is vulnerable, but literature is strong, I think.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그동안의 글쓰기 여정을 공개한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에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MBC는 오늘 밤 노벨상 시상식을 생중계합니다. 스톡홀름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